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위원 서왕진입니다. 장관님, 청장님 이하 국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관님, 혹시 작년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의 폐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91만 명이었습니다. 네. 예, 어떤 통계는 91만 명이기도 하고 또 98만 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100만 명이 육박할 정도이고 올해는 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정부 대책은 너무 더디고 또 너무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기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요.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5천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저희가 이 배달비 경감에 대한 대책은 7.3 대책 안에 소상공인 자영 대책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다양한 또 저희 정책금융과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의 경감의 일원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시스템입니다. 장관님, 배달민족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가게 클릭, 네. 또 울트라콜, 네. 오픈리스트라고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의 어떤 배달 플랫폼 중심의 이 시장 구조로 보면은 이 플랫폼에서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 그 기업들 간에 굉장히 출혈 경쟁,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배달 플랫폼 기업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떤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요. 또 강압적인 계약 구조 이런 걸로써 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는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배달의 민족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의 이 약관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변경이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된 약관에 의해서 광고가 어디에 노출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 화면에 있는 걸 보고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민이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 리스트 상점을 클릭만 해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울트라콜은 위치 기반으로 노출을 하는 광고 상품인데 개당 한 88,000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픈리스트의 경우에는 광고 카테고리에 상단 노출할 때 주문을 하게 되면 약 6.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설명한 대로 우리 가게 클릭이나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발생하지 않아도 광고비가 발생합니다. 광고비는 지출이 되는데 광고 효과에 대해서 정말 얼마가 있는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불만이 상당한데요. 지난번 8월 27일 있었던 상생협의체에서도 어떤 자영업자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이 광고비로 나가는데도 오히려 매출은 평소보다 못한 날이 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어떤 불만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픈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약관 변경 때문에 과거에는 이 오픈리스트에 대해서 업자들이 온오프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할 때는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배민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꿔서 이 오프 기능 자체를 없앴습니다. 가게에 따라서는 뭐 피크 때는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힘의 어떤 열의 속에서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압도적인 배달 플랫폼들의
어떤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 또 배달료 중개료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민이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을 제시한 걸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업계에서는 이렇게 광고비나 각종 부가 비용이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논소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광고료의 문제가 우리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저희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중기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정부의 어떤 예산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광고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노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 우리가 카드료 인하라는 그 작업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삶을 보살펴게 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생협의체 일원인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드리는데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